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 전지보단 역시 자동차 부품주가 좋았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연회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 강연회는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 주제는요. 자, 모두가 외면하는 K 증시 드디어 때가 왔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17일 날 찾아뵐 겁니다. 일단 설날 지내고 나서 그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연회가 찾아왔는데요. 강연회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나눠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종목들 조정 주면 그때 다시 한번 좀 관심 갖고 봐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정을 안 주고 자꾸 잘 가요. HLB 그룹주들은 계속 또 잘 가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잘 봐라 이랬는데 기회를 안 주고 또 가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잘 가는 건 잘 가는 거고요. 잘 갔던 애들이 조정받으면 사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말고도 도는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아침 방송마다 매일같이 종목 하나씩 드리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공략하시면 되겠는데, 자, HLB 그룹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얘기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방송 열심히 안 챙겨봤으면 HLB 바이오스템만 기억을 할 겁니다. 저는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도 HLB 얘기했고, 그다음에 HLB 뭐 하는 거 있어요.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도 얘기했는데, 자, 먼저 제주 반도체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 얘기도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자, 제 예상대로 가고 있죠? 자, 이때 780% 수익 날 때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 조정을 받을 거다. 심하면 6개월 예상합니다. 6개월 조정을 받을 겁니다. 심하면. 적게 받으면 한 1개월, 3개월에서 마무리를 할 텐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3개월 조정받을지, 6개월 조정받을지, 반토막이 여기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날지, 6개월 동안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재차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꿈의 목표치 5만 원을 향해서 다시 가는 종목인데요. 지금은 이제 조정을 계속 지금 한 2주 동안 받고 있죠. 근데 얘 때문에 지금 반도체 다른 애들도 똑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얘가 여기서 지금 당장 고점 돌파는 어려워는 보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당장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취해서 얘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오징어 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얘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제가 에코프로도 추천했었어요. 에코프로 BM도 추천했고, 에코프로도 서울경제TV에서 2만 원대 추천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여기 2020년도 여기에서 2만 원대 추천했었었는데 그때도 이랬죠. 그러니까 상승하고 조정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게 15만 원짜리에서 이게 150만 원 간 거 아닙니까? 근데 15만 원짜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11월 달서부터 7월 달까지. 그러니까 얘도 한 8개월 조정 받았네요. 얘도.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주반도체도 에코프로의 2021년도 15만 원짜리에서 6만 원 중반까지 7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다시 재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150만 원까지 간 거니까 제주반도체도 그 정도 생각을 하세요. 고점 대비 이렇게 7개월 동안 고점 대비 여기도 마이너스 58%, 60%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조정받으면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 만약에 제주반도체를 꼭 저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한 6개월, 7개월 한 마이너스 60% 떨어지면 그때 사시면 되는데 막상 그때 돼서 사라 그러면 안 사요, 사람들이. 왜? 무서워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는 거 봤는데 그걸 어떻게 사요, 그거 무서워서. 대부분 그래서 못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고점에서 사면은 고생하니까 보유자의 영역이고 비중도 많이 줄여놓은 상태로 가져가야지 이거를 여기서 지금 많이 빠졌다고 여기서 사게 되면 진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1개월 동안 떨어지고 2개월 뒤에 급등을 하면 대부분 다 버틸지 몰라도 6개월 동안 떨어졌다 7개월째 올라가면 그때 아무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손실이 너무 크고 시간이 길면 길수록 거의 이제 그 손절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쨌든 저는 목표치 5만 원 본다 그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얘기가 지금 한 게 아닌데 그렇죠? 안 좋은 얘기만 쭉 했는데 저는 5만 원 본다 그랬어요. 자, 다음은 HLB. 간암치료제 이슈로 여전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HLB인데요. 얘는 여기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이 자리, 이 자리네. 여기가 돌파가 됐을 때 이날이네요. 이날 이제 불기둥 레이더 종목을 뽑다가 고점 돌파하고 있는 쏘는 종목이라서 강한 종목. 그래서 요거를 뽑아서 방송에 이제 추천했는데 상승을 강하게 하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수익률은 81%. 그래서 얘 때문에 이게 이제 14일 날이고 그 다음 날 아침 실전 매매 정수에서 바이오스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LB 바이오스텝은 얘 때문에 요 놈이 날아가길래 그 다음 날 바로 HLB 바이오스텝을 아침 방송에서 2,880원에 추천을 했고 그리고 오늘도 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해주면서 수익률은 43.4% 잘 나고 있는 중인데 더 갈 것 같아요.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 제주반도체는 1까지 올라갔잖아요. 얘는 이제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반도체 많이 갔어요. 제주반도체 신고가일걸요. 얘는 역사적인 신고가 그렇죠?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많이 올라갔고 HLB 바이오스텝은 여전히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들 완전 날바닥에서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쳐 있기 때문에 제주반도체처럼 움직이면 뭐 4만 원 가면 여기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배.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도 이렇게 세력들이 올렸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올릴 수도 있어요. 그 간암 치료제로 뭐 얼마나 회사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스라는 건 그래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강하게 움직일 때가 있죠. 이때는 아마 뭐로 움직였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이때도 뭔가 이슈로 움직였겠죠. 상한가 갔었던 흐름작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한 달 정도는 안 되고 1월 25일이니까 HLB 테라퓨틱스. 이건 이제 왜 얘기했냐면은 앞서서 바이오스텝도 잘 가고 그다음에 HLB도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지금 잘 간 것뿐이지 이날 얘도 고점을 돌파하길래 이날 얘기한 거거든요. 이날 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요날 얘기한 건데 이때까지만 하도 얘는 움직이는 게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12월 14일 날 15일 날 그때 당시 HLB하고 바이오스텝을 뽑은 날이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라퓨틱스나 바이오스텝이나 올라간 폭이 비슷했거나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수익률이. 이때 당시는 17%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HLB 바이오스텝보다 수익률이 더 저조하고는 못했던 거죠. 근데 고가를 뚫길래 아 이거 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뽑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1월 25일 날에. 그러니까 아니다 다를까 한번 고점을 돌파하더니 뭐 일주일 만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무섭게 올라가면서 99.3%
수익률을 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HLB 그룹주들은 뭐 거래가 실리고 하여튼 패턴이 좋아서 최근에 다 얘기를 방송에서 했던 종목, 수익률이 잘 나고 있는 종목이고, 자, 다음으로는 성화이텍인데요. 자, 아까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제가 2차 전지보다는 자동차 부품주가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제가 성화이텍만 찝어서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은 성화이텍이 제일 좋았던 건 아니고요. SL, 화신, 그다음에 세종공업, 서현이와 그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이런 자동차 부품주를 통틀어 다 좋게 봤던 겁니다. 근데 그 종목을 다 줄 수가 없어서 한 종목만. 그리고 성화이텍이 먼저 만약에 추천주로 주고 나서 얘가 벌써 급등해가지고 살 수 없는 자리까지 도망가 버리면 뭐 50%, 뭐 100% 이렇게 수익 나 버렸으면 그러면은 저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침 방송에서 서현이아를 갖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서현이아 또 줬는데 또 30%, 100%, 200%또 수익 나면 그 다음에서는 화신, 그 다음에 뭐 SL 다른 걸 갖고 나왔겠죠. 근데 줬는데 얘뿐만 아니라 다 빠졌어요. 서현이아도 빠지고 성화이텍도 빠지고 근데 분명히 갈 거거든. 저는 그래서 방송에서 작년하고 올해 계속 뭘 얘기했냐면 2차 전지보다는 차라리 자동차를 해라. 자동차 부품주. 완성차랑 그쪽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우니까 자동차 부품주를 해라. 그리고 현대랑 기아가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일 거다. 어쨌든 간에 2차 전지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좋은 쪽이 전기차 부품, 자동차 부품 이쪽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상당히 많이 얘기했는데 예상대로 됐죠. 그리고 그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성화이텍을 추천하면서 현대기아차도 분석을 해줬고 이쪽이 갈 거다. 2차 전지보다는 이쪽이 좋다라고 많이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거를 해드렸는데 이거 성화이텍 때문에 자동차가 좋다. 이쪽이 움직일 거다. 지수 올라가게 되면 이쪽이 갈 것이다. 했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아마 성화이텍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100만 안티는 아니더라도 한 1000명 정도는 안티가 생겼던 종목이 바로 성화이텍이었습니다. 안 가니까 그렇죠? 분명히 간다 그랬는데 자꾸 안 가야 하면서 안티가 될 뻔했다가 최근에 성화이텍 18%, 20% 올라가고 결국 수익률은 19.6%를 달성을 했는데 이거 더 갑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보다는 자동차 부품주가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하반기까지는 좀 더 가봐야 되겠지만 상반기 6월 전까지는 자동차 부품주나 완성차가 2차 전지보다는 전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로봇이거든요.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것도 이거지만 2차 전지 그 전해지는 그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 2년, 3년 올라갔으면 이제 그만도 될 때가 된 거고 물론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는 근데 얘네들은 로봇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완성차들 로봇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부품 관련주들이 자동차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모르긴 몰라도 자동차에서 이제 로봇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베어링이라든지 물론 이제 다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부품주하고는 아직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겠지만 뭔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자동차 부품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면 기계 쪽이니까 거기서 얘네들이 돈 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사업을 확장을 해서라도 없는 것도 갈아서 만들 텐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높이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서는 현대차는 로봇 관련주로 그 관련된 협력사들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로봇 이런 쪽도 분명히 생각을 해서 사업 확장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뒤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 좋다.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는 부품주대로 좋고요. 근데 시장도 다시 눌리면 다시 재눌림을 받은 다음에 다시 재상승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시장도 잠깐 보면 나쁘지 않아요. 이제 코스피 저점 깨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박스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하면서 뭐 단번에 돌파할 건지 눌렸다가 할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은 세력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결국은 저 종고점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는 지금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점이 작년 신고점이에요. 여기 이제 2023년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신고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돌파가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거 돌파가 되는 거니까 이거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어떤 종목을 싸게 잘 종종받을 때 공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잘 고민을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여전히 양호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었던 종목들 이야기부터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전문가님 제가 제주반도체 때 전문가님한테 너무너무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몇 차례 드렸었잖아요. 근데 네. 드디어 저희가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제주반도체가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제주반도체가 직전 강연회 때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이제 또 강연회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전문가님을 용서해드리고 강연회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 강연회 내용 또 어떻게 될까요? 지난 강연회 때에서는 정말로 여러분들 대놓고 강연회 시간 때 얘기했어요. 제주반도체가 주성엔진만큼 강하게 갈 거니까. 그래서 강연회에서 종목 하나 얘기했어요. 제주반도체. 이거 간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하나를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는 IT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IT 섹터가 갈 거다 그랬는데 과연 이번에서는 그러면은 뭐가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강연회에서 다 얘기를 할 거고요. 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 막 급등을 했다가 오늘 조금 이제 막 약세로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도 불안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저는 장을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야, 요 시장은 분명히 급등할 거다. 내 인생을 다시 다 알아서 연끌을 해야겠다. 그러면 시장은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주식 격언에도 그런 게 있죠. 모두가 경계를 할 때에서는 천정을 치지 않는다. 바로 지금이 그때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시장 좋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호재입니다. 주식 격언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을 하거나 박살나질 않아요. 오히려 올라가지. 막 올린 다음에 나중에 올리고 에코프로 2만 원짜리가 150만 원까지 올라갈 듯이 종목들이 막 올라가다 보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좋은 호재들이 나올 겁니다. 시장에서.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위험한 구간도 아니고 시장의 차트를 보더라도 위험한 구간은 없어 보여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한번 가보면 되는 거고 다음 주 강연에 있으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제주반도체 700%대 이 상승률을 놓쳐서 너무 안타깝다,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연회가 드디어 찾아왔으니까 강연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강연을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꼭 한번 입장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정수 전문가님과 강연회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매일같이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노려서 빠르게 입장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힘스 주셨고요. 매수가가 17,900원에 20% 비중인데 계속 들고 가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잖아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요. 생각보다 단순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자, 신규주예요. 신규주의 특징은 빠질 때도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나고 올라갈 때도 일주일 만에 100%가 올라가는 마치 개별주 막 폭등하는 초전도체 같은 그런 이제 폭등을 보여주는데 시가총액은 5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자, 내일 일단은 갭상승을 떠줘야 되겠죠. 갭상승 뜬 상태에서 안 팔고 싶으면 그냥 바로 상한가를 말면 안 팔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은 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상한가가 안 들어갈까 봐 파는 건데 일단 내일 아침에 갭상승을 주고 좀 약하다 싶으면 절반 이상 많이 팔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가 들어간 28,800원은 안 깨는 게 좋아요. 근데 아침서부터 25,500원으로 시작한다. 일단 절반 팔고 시작하는 겁니다. 흔들면서 다시 22,000원, 24,000원 올라가더라도 절반 이상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려면 그냥 내일 아침서부터 팔 생각, 그러니까 팔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점상한가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럴 일이 없겠죠, 웬만하면. 그래서 만약에 팔 기회도 안 주고 아침서부터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점상한가로 뭐 26,000원을 탁 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내일 여기가 깨져서 28,000원이 깨져서 흔들면 일단 절반 이상 파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갭상승을 뜨고 나서 그냥 강하게 쏴붙이면서 바로 상한가를 말면 안 팔아도 되지만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흔드는 거 왔다 갔다 그러면 절반은 최소한 팔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오를 때마다 팔면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징어 다리에 남겨놓은 것은 뭐 계속 끌고 가셔도 돼요. 어디가 안 깨지면 뭐 한 16,000원 안 깨지면 끌고 가셔도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신 16,000원 깨지면 손실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비중을 굉장히 줄인 상태에서 손절을 해야 돼요.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손절하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났던 거 다 뱉어버리고 손실이 많은 상태에서 손절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듣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녹화 방송 다시 돌려보시면 되고요. 제가 정확한 지금 전략을 드린 거니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하면서 꼭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현대임스가 오늘 장에서 상한가 마감을 보였는데요. 내일 장에서 조금이라도 흔든다 싶으면 그때는 절반 정도의 비중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수익 실현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대응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BGF. BGF. 4,500, 네. 4,500원에 10%요. 네, 매수가 4,500원에 1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4,075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4,500원이면은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4,500원. 자, 차트를 먼저 볼게요. 한 7, 8개월? 아니다, 10개월 정도 갖고 계셨네요? 아니에요. 이거 물 타고 하다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그래. 물 타셔갖고. 근데 물 탔는데 뭐 가격대가 아주 높지는 않아서 괜찮아 보이네요. 수익은 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수익은 날 것 같고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한 게 아주 차트가 이뻐 보이네요. 차트도 이뻐 보이고 일단은 나릿은 차트는 맞는데 좀 거래량이 좀 부족하고 수급도 좀 꼬여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거는 날이 서 있어도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갖고 막 2만 원 가고 막 3만 원 가고 10만 원 가고 막 100% 올라가고 막 2000% 올라가고 이런 일은 어렵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아할 텐데 그렇죠? 원전만 와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수익만 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다행이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거래도 실렸고 기업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100% 정도는 수익이 났을 수도 있어요. 한 8,000원, 9,000원까지. 근데 지금 수급이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전략을 잘 세워드릴게요. 한 4,600원에 4,700원 정도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는 절반이나 절반 이상을 한번 파세요. 예. 4,600원, 4,700원 사이 그리고 절반이나 절반 이상 팔면은 또 조정을 받을 거예요. 조정 받으면 다시 재매수는 다시 나중에 적당히 내려왔을 때 다시 전화로 질문 주셔서 사도 되는지 물어보시면 그때는 재매수 타이밍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로 다행히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4,600원에서 4,7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 일부를 축소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에이직랜드요. 에이직랜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54,500원이고 20%입니다. 네, 매수가가 54,500원에 비중 20%이신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장 종가 살펴보니까 4150원이고요. 6% 조금 넘는 하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징랜드 54,500원. 뭐 그때쯤 됐을 때에서 이제 IT 반도체 뭐 이런 애들 싹 다 움직이니까 요거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차트가 일단 여기 저점 라인이 45,000원 여기를 좀 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 3일 전에 좀 깨져가지고 조금 종목이 시무룩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반등을 기다릴 때는 됐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차트가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보더라도 차트는 일단 박스권의 형태로 이렇게 강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버리거나 뭐 안 되는 종목은 아니고 다시 시장이 움직이고 그러면 다시 이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강했던 모습은 11월 달, 12월 달에 좀 있었던 모습이고 그러니까 여기 좌우를 나누면 얘는 저점을 지지하고 우상향인데 저점이 깨지고 우하향이죠. 그래서 지금 좀 약해요. 차트도 모양도 약하고. 5만 원까지 좀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가 강하게 올라가려면 얘가 자력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로나 주성엔진이라든지 뭐 기존에 강했던 애들이 아주 폭등을 하면서 강하게 움직이면 얘도 쫓아는 거란 말이죠. 그때에서는 55,000원, 6만 원도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다른 이제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걔네들이 다시 힘을 내면서 바닥에서 한 30%, 40% 폭등을 하면 얘는 원래 자리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선도하는 주도 섹터의 힘은 보여주질 않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종목이에요. 따라가는 종목으로 보이고 나빠 보진 않으니까 여기서 뭐 손절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당장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들어봤고요. 5만 원대까지 반등을 주는지 그 여부까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YIK YIK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500원에 20%입니다. 네, 6,500원 매수가에 20% 비중이신데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이죠. 오늘장 종가 살펴보니까 5,1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YIK를 제가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언제 얘기했었는지 날짜를 찾고 있거든요. 이게 수익이 꽤 많이 났는데 여기 있다. 자, YIK 12월 14일 날 얘기했었네요. 4,200원에서. 그래서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YIK. 제가 이거 불기둥 종목은 뭐냐면 급등주를 뽑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급등주를 12월 14일 날에 이거 급등하기 전에 여기서 얘기했었는데 요 날이군요. 여기에서 요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94%. 대박이죠. 네. 12월 14일 날에 급등하기 전에 탁 뽑아가지고 94%의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 지금 하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점에서 아주 그냥 폭삭 무너져가지고 고점 대비 지금 40%가 빠졌는데 조정받을 때 사셨죠? 여기 오른쪽에서 6,500원에서. 수익을 좀 보고. 아 그래요? 보고 다시 왼쪽에서? 들어갔어. 왼쪽에 사신 거네 그럼. 아니 그 수익을 보실 때는 얼마에 사셨는데요? 그때는 5,000원에 사가지고. 잘 꼭대기에- 사셨네. 잘 사셨네요 그러면. 그럼 5,000원대도 나쁘지 않은 자리거든요. 자 좀 맞아요. 남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왼쪽에서 여기서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고 수익이 났으면 고점에 아까 팔았다 하셨잖아요. 반은 판 것, 팔았어요. 반만? 네. 그래요. 하여튼 잘 파셨는데 6,500원 좀 섣불리 너무 일찍 들어갔죠? 너무 일찍 들어갔어요. 물타기를 좀 했죠. 그러니까 물타기가 좀 일찍 들어갔다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살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에서 강하게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 많이 빠지면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표본에 얘가 들어갑니다. 급등주 차트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4,500원인데 4,500원 이하로 물론 지금도 분할 매수해야 되는 영역은 맞고요. 지금부터 단가가 높아서 조금 그런데 어쨌든 5,000원서부터 4,500원 그리고 4,000원 이렇게 5,000원, 4,500원, 4,000원 그러면 이렇게 세 번을 만약에 나눠 산다라 그러면은 단가는 대충 4,500원으로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략을 하니까 4,000원까지 빠질 거 생각하고 지금 얘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될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일찍 들어갔다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IT 섹터들 강한 종목도 조정받으면 사라 하는 얘는 전형적인 기본 패턴입니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또 움직일 텐데 일단 6,000원에서 강력하게 걸립니다. 6,000원에서 강력하게 걸리게 되면 지금 매수가격이 높죠. 그럼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운이 좋으면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서 여기서 이제 반등 주게 되면 여기서 반등 주면은 6,000원 가면은 이제 19% 정도 올라가는 거고 4,000원까지 빠졌다가 6,000원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수익률이 꽤 커요. 4,000원에 만약에 떨어진 상태에서 6,000원까지 올라간다. 어휴, 그럼 뭐 50%나 수익이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안 될까요? 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네. 그러면은 4,000원까지 빠져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대 주주인데 뭐 안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4,000원, 그러니까 나중엔 괜찮은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안 가고 그러면은 결국 못 버티고 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한 2년 동안 4,000원까지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2년 동안 있어도 버틸 수 있다. 저는 그럼 무조건 승리한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2년 동안 빠지고 마이너스 50%에서 다른 종목 다 가는데 내 것만 안 가네 그러면 대부분 손절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참을 수 있다면 무조건 승리하죠, 이거는. 나쁠 건 아닌데 최악의 경우를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떨어지면 4,000원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강력하게 해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살살살 밀려도 결국은 다시 수익으로 바뀔 종목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매일같이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런 방송 시간 월요일, 화요일 이틀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시장 이야기 장중에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입장하시면 강연의 소식도 늦지 않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상담 진행해 볼 테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상담은 유튜브 상담 만나볼 텐데 정옥님이 남겨주셨어요. HJ중공업을 주셨고 3,950원 매수가에 15% 비중인데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매도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3,650원 이렇게 종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차트가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날이 선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서 그냥 박스권으로 그냥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으로 보이는데 박스권이죠. 뭐 이렇게 저점, 그다음에 고점, 중간은 한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에 갔을 때 다시 밀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고, 그래서 4,000원부터 4,200원 정도 그렇게 목표 가격을 낮게 잡으면 무난하게 박스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만약에 거래가 이렇게 실리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섹터들의 종목들 지금 건설업으로 되어 있는데 뭐 중공업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한다. 현대차처럼, 기아처럼 막 걔네들처럼 막 각자의 각도를 세우면서 저쪽 애들이 막 급등을 한다. 그러면 얘도 고점 돌파하고 강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들은 없고 그 관련주들도 크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냥 4,000원, 4,200원 정도 요 사이에서 매도 타이밍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도가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 4,000원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이전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꿈비요. 꿈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050원에 10%. 13,050원 매수가에 10% 네, 비중이시고 네, 오늘장 종가 살펴보니까 1,900원인데 6%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이 종목 네. 어떻게 매수가 부근까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13,000원. 그래요. 자,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가 거기까지 올라가나 모르겠어. 그래서 단기로 좀 이제 1차, 2차 단기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단기로 1차, 2차. 네. 이거 나오고 싶어서요. 손실이 좀 있더라도 아, 정책주라 제가 하고 나서 보니까는 조금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번에 그냥 뭐 사고 잘못한 나서 건 아니고 밑으로 최근에 이제 빠지니까 뭐 걱정이 그 돼서요. 저출산 관련주들이 한때 잘 움직였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네. 오늘도 움직임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6% 올라간 거예요. 네, 이제 조금 올라갔는데. 오늘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뭐 등등 네. 이쪽 애들도 최근 네. 한 달 동안 조정받다가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네. 줬는데 일단 나빠 보이진 않아요. 애들 모두 다 아, 생긴 게 네. 일단 그리고 반등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네. 이 저출산 이 문제가 지금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망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네, 진짜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해외에서 뭐 정책이라든지 이제 대한민국의 저출산 0.7도 안 되는 요걸 보면서 정말 이게 네, 무슨 문제냐. 심각하죠, 네. 끔찍하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네. 거다. 역사적으로 이런 적도 네. 없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이 네, 이슈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 이슈를 어떻게 묻을 수도 없고. 이거 뭐 네. 묻힌다고 해서 묻혀져요?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뭐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1,000만씩 사라질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출산 관련주 이슈는 계속 올해서부터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관련주들은 바닥에서 뭐 13,000원 넘어가는 거 어렵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가져가세요. 네. 뭐 단기 1차, 2차 보셨는데 그거 어쨌든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 날 때 파실 생각을 하세요. 아, 그러면 대표님 그 짧은 그 매물대가 얼마 정도 될까요? 딱 매수한 가격대인데 13,500원 정도? 아, 거기서부터는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한번 수익 났을 때 한번 파시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조정받을 때 또 사는 거죠. 중간에는 그냥 무시하고 가도 괜찮을까요? 짧은 매물대 같은 거 없을까요? 짧은 매물대는 바로 코앞에 있는데 12,500원 있는데 손실 보고 파시려고요? 아니, 그렇게 안 봐도 그건 될 것 아닌데. 같은데. 일단 13,000원 넘어가서 13,500원 정도 가면은 한번 팔았다가 조정 때 다시 매수하시면 아, 되고. 13,000원서 네. 13,500원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짧은 매물대는 12,500원 정도요. 그렇죠. 네네네. 그것만 아이고, 잘 적어 감사합니다. 놓으시고 이렇게. 일단 수익 날 때 잘 네네.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우선은 뭐 13,5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들어봤는데요. 그때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하셨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면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 항공우주요. 한국 항공우주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500원요. 네, 매수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50,500원요. 네, 55,5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예요. 11%. 오늘장 종가 살펴보니까 49,200원이네요. 매수가 조금 이탈을 했는데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얘도 한 차례 조정을 받았으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일단 최근에 이제 조정을 조금 깊게 받았잖아요. 대형주 치고. 예, 많이 받았어요. 네, 대형주 치고. 2천 얼마 떨어졌어요. 그저께. 그러니까 계속 지금 빠졌는데 그 대형주 치고 이 정도 떨어진 거 원래 그리고 얘는 그렇게 크게 빨리빨리 막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그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해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좀 나와야 될 거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저항대 걸리는 자리들이 51,000원, 그다음에 53,000원, 55,000원 계속 또 걸려요. 만약에 이 저항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려면 예. 뭐 방산에 대해서 엄청난 큰 호재가 떨어지거나 뭐 그러면 되는데 그런 이슈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근데 올해 안에서는 또 다시 뭐 폴란드 수주 아니더라도 그 옆 나라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등등에다가 이제 뭐 수주하는 또 얘기가 또 나오겠죠. 예. 그럼 올해 안에서는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할 거는 같아요. 올해 안에는. 예. 55,000원 돌파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으로는 51,000원에도 걸리고 53,000원에도 걸리고 55,000원에도 걸리고 계속 걸리고 떨어지고 하면서 예. 박스권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갖고 또 다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다 그냥 어차피 올해 안에 뭐 사우디든 이란이든 어디에다가 일단 뭐 K9을 납품을 하는지 뭐 비행기를 납품을 하는지 미사일을 납품하는지 하는 뭐 그런 이제 이슈들이 터지기를 기다린다면 올해는 분명히 그런 수주 소식이 있을 거니까 그 뉴스를 참으시면 되고요. 그때 뭐 그거를 믿고 계속 요것만 사도 되고요. 언젠가는 그 이슈가 터지게 되면 여기서 비중 11% 아니고 비중을 여기다 몇 배를 더 실어버리는 거죠. 더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뉴스를 믿고 간다면 예. 수주 소식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에 지금 전쟁 상황들이 여기저기 이쪽 저쪽에서 지금 군비를 증강을 시키고 있고 신냉전 시대에서 계속 전쟁을 하려는 분위기들이 많다 보니까 무기들을 사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못 만드니까 미국에 살려고 그랬더니 미국은 아주 비싸고 유럽에 살려고 그랬더니 유럽은 뭔가 지금 품질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물건 달라 그러면 몇 년, 한 5년, 6년 걸린다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기도 잘 만드는데 그냥 배달시키면은 바로바로 그냥 택배로 그냥 바로 쏴붙여 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뜨는 그런 이제 무기 강국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내년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간다면 비중을 더 늘리시라는 얘기고 불안하면 갖고 있는 것만 잘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한 6만 원 갈까요, 선생님? 6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올해 안에서 그런 좋은 얘기 나오면 6만 원 가죠. 예. 아이고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그 말씀 여기까지 힌트를 도와드렸습니다. 주니까요. 네. 네, 이렇게 상담 들어봤는데 상담만 듣긴 너무 아쉽다. 시장 이야기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에이스테크고요. 네, 네, 매수가는 2,960원, 네. 비중은 한 5% 정도 됩니다. 네, 에이스테크를 2,96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5% 비중 정도 갖고 계신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2,72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로 네. 소폭 이탈한 상황인데요. 자,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종목은 언제 사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셨네요. 근데 비중이 굉장히 작은데 네. 일부러 작게 사신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샀는데요. 좀 어. 무서워서 많이 못 샀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차트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테마, 뭐 5G도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통신 장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섹터로도 예전에 한번 엮인 적도 있고 한데 실적들이 불안불안해서 한때는 그 이제 상장 폐지 될 수도 있는 종목에 리스트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여기 실적을 보면 근데 실적이 많이 좋아졌나? 그 한 몇 년 전 얘기니까 한 5년 전, 7년 전 얘기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보면은 실적이 안 좋네요. 실적은 안 좋아요. 알고는 계시죠, 근데? 네네. 계속 연속 적자기 때문에 과거에 몇 년 전에 이게 이제 상폐 당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갖고 저는 그리고 작년에 그래서 자꾸 저점 깨지길래 이거 상폐 당하는 종목으로 제가 찍기도 했어요. 이게 저점 깨지길래 이 저점 깨지는 거 안 좋거든요. 네. 이거 봐봐요. 이 저점 깨지고 그러면 얘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바닥에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실리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강하게 위를 한번 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 내용은 별로고 적자고 막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 건 아닌데 누가 작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카페24라고 이것도 저번에 여기 상담에는 아침 방송 상담에 어떤 남자분이 질문했을 때 제가 이거 크게 간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카페24. 근데 진짜 크게 갔어요. 카페24가 그때 그분이 샀던 자리들이 여기인데 그때 제가 상담한 이유에서 카페24가 몇 프로 갔냐면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남자분한테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 줬는데 올라가니까 전화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분 제가 목소리 기억하고 있으니까 카페에서 물어보면 저 안 좋게 얘기할 거니까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자, 그러면은 자, 카페24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랬어요. 에이스테크가. 네. 자, 그런데 지금 매수 가격이 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지금 차트가 모양이 그러니까 얘도 나중에 카페24처럼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원하시는 목표 가격이 있을까요? 저는 한 15%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5% 수익이요? 15%. 아, 15%? 15%면은 뭐 그럼 무난하게 먹겠네요. 일단 3,500원 전까지는 무난해요, 얘는. 3,500원만 가도 한 27% 정도, 28% 수익 날 수 있는데 카페24처럼 가면 여기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얘가 쏠 수 있어요. 여기 쫙 쏘면은 네. 어디가 100%냐? 여기가 100%네요. 그러니까 5,500원인데 5,500원 좀 무리고 아니다 무리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5,000원, 5,500원도 가능한데 욕심은 크면 클수록 위험하니까 딱 원하시는 자리가 아까 전에 15%였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먹어서 한 20에서 한 30% 정도까지 매매를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스테크를 마지막으로 상담을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독방 열려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강연회 소식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방문하시면 강연회도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 강연회 소식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독방 안으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인 성우하이텍이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시세 끝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상한가 마감을 보였던 현대임스는 28,000원에 이탈한다 싶으면은 비중 축소 필요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BGF는 전고점 돌파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죠. 4,600원 매수가 회복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